오늘 소개할 사건도 같이 수사하신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사건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021년 2월 119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입니다? 네, 여기 지금 아이가 지금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어떻게 끊지 마세요. 연결해드릴게요. 심폐소생술. 숨 쉬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똑바로 눕혀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눕히시고요. 머리 아무것도 받치지 마세요. 위로 쭉 밀어서 가슴 노출시키시고요. 하나, 둘. 이 속도 맞춰서 5cm 깊이로.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직 물에 빠져가지고 애기가 물에 빠져 있었어요? 옆에서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숨진 아이의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제가 다은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신고를 한 당사자는요, 이제 다은이의 아빠가 아니라 네. 다은이 이모부라고 합니다. 당시 다은이는 엄마의 사정으로 이모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집에 온 지도 이제 4개월 정도 됐을 때 아까 전화했을 때 봤던 이제 이런 사고가 난 거고요. 아, 그렇게. 어떻게 된 거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모 부부가 욕조 앞에 쓰러진 다은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이었고요. 화장실 바닥은 물천지고 욕조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우리 형사님들은 이거는 다은이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응? 아, 왜요? 어떻게? 이런 익사사고는 몸을 못 가누는 갓난아기 때나 가끔 이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당시 다은이는 10살이었어요. 10살이면 좀. 절대 그럴 수가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 키도 있고 욕조가 아무리 깊어도 집에 있는 보통 가정집의 욕조는 이 정도만 차잖아요. 진짜 쑥 잠기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10살 정도면 그걸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이제 근력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뭘 잡고 올라와도 잡고 올라오겠죠. 네, 10살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도 10살짜리가 욕조에 빠져서 사망했다길래 말이 안 돼.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다은이가 이송된 병원으로 바로 갔는데 네. 거기서 너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 멍이야. 저게? 저 팔이에요? 다리예요? 팔이랑 가슴 부분. 팔이랑 상반신 좀. 네. 이제 이모와 이모부한테 상황 파악을 위해 물어봤어요. 네. 다은이 몸 상태가 왜 이러냐 했더니 애가 대소변을 잘 못 가려서 평소에 좀 체벌한 적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그날도 대변 실수를 해서 욕조에서 씻으라고 한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온몸이 저렇게 멍이 들 정도면은 진짜 누가 무슨 단체로 막 구타를 했을 정도 아니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끊임없이 구타했던가 학대 막. 저희도 최소 아동학대 치사 뭐 그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이제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모와 이모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이제 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요. 집 안으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곳곳에서 학대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주방 매트 위에서요 발견된 부러진 빗자루가 어머, 저렇게 휘었어?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대나무 막대가 나오고요. 어머. 아니 뭐 곳곳에 그냥 저런 체벌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거는 뭔가 테이프로 감싼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건 원래 파리채였어요. 아, 파리채. 손잡이만 남은 거네. 위에 날아가고. 그러면 그 이렇게 파리를 정말 잡는 그 넓은 면적에 있는 거는 안 보이는데 날아간 것 같은데요. 저거는 날아갔나? 저길 잡고 때릴 때 손이 이제 아프니까. 누구 손이요? 때리는 사람. 지 손? 그렇죠. 네. 그래서 손잡이처럼 테이프로 돌돌 말아가지고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파리 잡는 아까 그 찰랑찰랑한다는 넓은 그 면적은 그것도 걸리적거리니까 잡을 때 그것도 일부러 이렇게 오려서 뗀 거고요.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거기다 붕대 처리하잖아요. 칼에 그 감듯이. 칼에 감듯이 뭐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뭐 범행 도구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지. 일단 저희가 다은이 몸에 남은 멍자국이랑 범행 도구들을 전부 다 대조해봤는데요. 파리채로 아이를 때린 건 맞고요. 상처 자국이 딱 파리채 모양 그대로 아우. 네, 났더라고요. 저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길게 나 있는 자국이 그대로 나 있네요. 아, 야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저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피 묻은 수건, 피 묻은 옷. 네, 폭행당하면서 흘린 다은이 피였습니다. 수건이랑 휴지에 묻어있을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노끈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됐고요. 아우. 나중에 다은이 손이랑 발목을 보니까 결박당했을 때 보이는 결박흔도 있었습니다. 10살짜리를? 예, 예. 결박 도구에 폭행 도구까지 집 안에서 압수한 물품이 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인 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게 옷을 뭉쳐놓은 건데요. 긴팔 티셔츠가 있잖아요. 네. 이제 팔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양쪽 팔 부분을. 옷을 뭉쳐서 안에 집어넣고 이제 양쪽을 묶은 다음에 그걸 뭉툭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100% 이제 폭행 도구란 말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걸로 그걸 때렸다고요? 그래서 아까 다은이 몸에 아까 난 그 상처, 멍 이런 거 보셨겠지만 다은이 몸에 제일 많았던 게 특정 모양 없이 넓게 퍼진 멍자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넓게 강범위하게 퍼진 멍자국들은 뭐로 때린 건지 오리무중 상태였거든요. 그때 딱 든 생각이 저 옷뭉치로 때린 게 아닌가. 아까 그 옷뭉치를 물에 적셔서 때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고문인데. 고문이죠, 고문. 네, 물에 젖어갖고 하면은 무게가 무거워져서 그 위력이 훨씬 엄청 더 세지더라고요. 사망 당시에 집안에는 이모 부부하고 다은이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도 CCTV도 집 없었고요. 아니니까. 이모 부부는 일관되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의 이웃이 아이가 살려주세요랄지 비명을 지른다든지 뭐 이런 거를 들었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이웃 주민들 싹 다 탐문해봤는데요. 뭐 특별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다은이가 아파도 울거나 떼쓰는 성격은 아니고 꾹 참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다은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은 엄청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다은이가 사망하기 나흘 전까지도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이. 어휴. 아이고 얼굴을 막 가렸다. 뭐야. 어머머. 뭐 이렇게 많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망 나흘 전이 밤 10시라고 합니다. 10시에? 네, 밤 10시에. 쓰레기도 많기도 하네. 양이 엄청 많죠. 아우. 엘리베이터를 가득 채웠죠.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몇 번씩이나 날라야 될 정도로 저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저거를 그냥 애한테. 이거는 일상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노동을 시키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거든요, 엄청난. 학대지 저거. 일단 의심은 너무 되는데 일단 증거가 일단은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벌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증거는 찾았습니다. 아, 찾았어요? 다은이가 사망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모 부부가 긴급 체포 직전에 핸드폰에 영상 수십 개를 삭제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부 복구를 해서 확인해 보니 대부분 학대 영상이 복구가 됐습니다. 사망 전날입니다. 왜 팔을 왜 저런 거예요? 이모가 벌 준다고
손들라고 했는데 저 당시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져서 손을 못 올리는 상태였어요. 못 올리지. 갈비뼈 부러지면 못 올리지. 숨도 숨도 못 쉬는데. 숨도 쉬는데. 손을 들라고 했는데 이제 다은이가 손을 못 드니까 그걸 보고 연기를 한다면서 또 파리채로 폭행을 시작했고요.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4시간가량 때렸다고 합니다. 어머, 불이 꺼졌는데도 저거를. 예. 자기들은 자고 이제 다은이는 손들라고 해서 벌 세워놓고 휴대폰은 어디 세워놓고 그걸 또 감시하는 용도로 밤새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영상을 확인해서 손을 내린 모습이 보이면 또 학대를, 이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다음 날 다은이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거든요.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라. 손 올려. 올리라 했는데. 올리라고. 시간 끌지 마. 안 올라간다고? 올려. 아니 학교도 안 보낸 거예요? 10살이면 학교 가잖아. 코로나. 비대면수요. 이 영상이 사망 당일 오전 9시쯤 찍은 영상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여전히 손을 못 듭니다. 근데 치료는커녕 애를 더 때렸으니 당연히 손을 못 들겠죠. 근데 그걸 보고 또 꾀병이라고 하면서 빗자루로 아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저 끔찍한 짓을 찍은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찍은 이유가 감시하려고 찍은 거예요? 네, 저희도 영상을 왜 찍었는지 계속 물어봤는데 끝내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2차 가해하는 거예요. 끝없이 아이한테 위협과 협박의 도구로 보여주면서 아이를 2차 가해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 않나. 그 이모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다은이가 사망 1시간 전 촬영된 결정적인 영상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야? 못 껐잖아. 이 영상을 찍은 뒤에 다은이가 화장실에서 싸늘하게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19가 현장에 왔을 때 다은이 한쪽 손목에 보자기가 묶여 있었대요. 형사님들이 계속 추궁을 했는데 한쪽 손이 아니라 두 손을 같이 묶었는데 그것도 뒤로 묶고. 처음에 고문이 있었다. 물고문을 하다가 아이가 숨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망 직전 무려 50분가량 물고문을 했다고 자백을 받았어요. 아이 손을 뒤로 해서 이제 손목은 보자기랑 빨랫줄로 묶고. 아 진짜로요? 다리는 이제 비닐봉지로 묶어놨고요. 이제 이모가 다은이를 이제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면 이모부는 이제 바둥거리지 못하게 다리를 붙잡아서. 중간에 이모부는 먼저 나갔고 이모 혼자 남아서 이제 물고문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한테 욕조로 들어가라고 해서 아이 보고 20초 셀 때까지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펴고 이렇게 펴고 숫자를 셌다. 세보세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검할 때 아이 식도에서 치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물고문을 받을 당시에 이제 욕조에 부딪혀갖고 빠진 건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생리가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그걸 뱉을 겨를도 없었던 거죠. 체벌 도구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아이에게 가할 의도가 있었고 영상을 촬영했고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증거로 있는데도 쉽게 그거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근데 폭행의 증거가 많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났느냐 과연 아이의 지금 사망이 이 폭행으로 인해서 직접 사인이 되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저렇게만 나와도 그게 밝혀지는 게 아니고. 저게 그럼 저렇게 증거가 많아도요? 직접 사망의 원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익사로 판정이 났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 다은이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 전에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검을 했을 때 나비굴이라고 이쪽 부비동인데 두개골레 부비동에 액상 물이 차 있었고 푸드 기관 내강에 포말이 있었고 기관지에 포말이 있었는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물을 호흡을 운동을 하니까 물이 들어가고 이게 자극제가 돼서 점액하고 물이 섞여갖고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밥 먹고 저항을 하면은 저항은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얘는 거의 후들후들 하는 거라 저항이고 이런 거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몸통 전체, 목 이런 데 팔, 다리 할 것 없이 멍이 쫙 있고 멍이 생기면은 피가 혈관에서 조직으로 빠져나가고 유효 피가 적기 때문에 쇼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걸 속발성 쇼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의식이 없어지겠죠.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휘청휘청하다 이렇게 넘어지고 직접 사망 원인은 익사. 속발성은 익사로 해서 죽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살인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형사님들은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살인죄로 이모 부부를 기소를 했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너무 형량이 낮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아마 재판에서는 이모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저희가 현장 검증을 한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화장실에서 그날 상황을 재현해 보는데 이모가 손목 매듭을 굉장히 특이하게 묶거든요. 네. 보통 팔자로 묶거나 돌돌 묶는데 가운데를 한 번 더 돌려서 아주 가깝게 바둥바둥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깝게 묶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물고문을 했냐고 뭐 저희도 물어봤는데 자기도 아빠한테 당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분 중에 다음 식료법상 아동학대 치사임에 관련해서 현장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겠습니다. 매듭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넣었구나. 이거를 안으로 해서 막 이렇게 했던 거겠죠. 이거 매듭 쳐봐서요. 매듭 어떻게 해? 아무 말 안 한 거야? 막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잘못했으면 말 안 해요. 비명도 안 지르고 싫어요 하고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사실 그 기간 동안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던 게 머리 막 잡아당기고 꼬집고 그러면서 이제 칼로 긋고 싶다고 하는 것도 제가 영상 찍어놨었거든요. 휴대폰에? 네,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건 저한테 오기 전부터 예, 그거 자세한 조언부터 자세한 정도 나중에 이제 사무실 가서 간단하게. 네, 이따까지 여기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한 말 있으면 하시라고. 네, 너무 잘못돼서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런 마음은 진짜 전혀 없었고 애를 때려서 뭐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제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 스스로가 막 폭행 같은 걸 많이 당해봐가지고 애를 그렇게 한다라는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다은이를 숨지게 한 이모는 2019년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 사건의 범인 표 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표 씨는 그 이모의 아버지죠. 표 씨는 평소에도 가정폭력이 심해서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 표 씨의 딸인 이모는
직접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창고에서 본인 키만한 이불을 들쳐매고 나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60대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했다 검거됐습니다. 친딸은 사건 초기 경찰이 놓친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범행 전날까지 새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계획적 살인임을 증언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자신을 잔인하게 학대했던 아버지가 그 당시. 출소하면 자신부터 죽일 거라며 영원한 격리를 간청하는 국민청원 글도 올렸습니다. 어머. 나왔나요? 아 정말요? 저 그때 잠도 자살했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기도 학대 대물림의 피해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자기 친자식들은 정말 이 손끝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다은이만 폭행했거든요. 여기 친자식 같이 살았어요? 예. 그 애들도 나이가 어렸어요. 예. 다은이처럼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진 않았지만 이제 학대가 벌어진 상황을 다 목격하고 그 상황에 노출된 채 지내온 거죠. 선택적으로 자기 트라우마를 발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은 학대를 하지 않고 다은이만 지금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고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방어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행동을 자기도 설명되지 않고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명하고 형량 깎기 위한 뭔가 문제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네. 두 번째 증거는 자 이제 국민청원도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현상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잠을 못 자고 공황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트라우마인데 이런 증상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나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얘기해야죠. 다은이 엄마? 그렇죠. 다은이 친모에 대한 조사가 조사해야죠. 나왔습니다. 다은이의 친모 그리고 다은이를 죽음으로 이룬 이모 실제로 친모와 이모가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딸을 욕하고 있어요, 같이. 무속 신앙에서 복숭아 가지가 테마 도구로 쓰인대요. 복숭아 가지가요? 예. 그 복숭아 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마구 때리면 귀신을 퇴치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구타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모 말에 따르면은 다은이가 평소에 대변 실수도 많이 하고 뭐 같은 외결을 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든지 뭐 이상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애가 귀신에 들린 것 같아서 때렸다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다은이한테 이 구타법을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모가 직접 복숭아 가지를 구매해서 줬습니다, 이모한테.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학교도 다 조사를 했거든요. 네. 학교에서는 다은이가 뭐 대변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말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이상적인 아이였다고 해요. 아이고. 네,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 거죠. 다은이를 학대한 그 이모가 무속인이었습니다. 현장 도착해서 문을 열었더니 집안에 엄청나게 큰 그 신당이 차려져 있었고요.
자기가 일하는 곳이라 그런지 신당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뭐 거의 난장판이었죠. 네. 특히 다은이가 지내던 방은 제일 더러웠거든요. 옷이 다 젖은 채로 박스 안에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바닥에 개똥도 떨어져 있고 난장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그 휴대전화 영상 중에서 자기들이 키우는 개 대변을 먹이는 영상도 있었어요. 이 대형 쓰레기 봉투, 그 파란 쓰레기 봉투 안에 애가 속옷만 입고 들어갔고 손으로 이제 개똥을 이렇게 받쳐들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또 먹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입에 넣어요. 아유. 근데 그럼 또 그거를 찍으면서도 또 오히려 더럽다고 아이한테 합니다. 아니 이게 학대에 분명히 가담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엄마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조사를 좀 받으러 와라, 선고인 신분으로. 근데 출석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화를 해서 출석 요구를 했고, 이제 당신은 피해자니까 이미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끝까지 부인이었어요. 네. 때린지 몰랐다, 방임한 거 아니다. 근데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잡았대도 소용없죠. 친모는 아동학대 방조,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가 끝난 후에 더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들은 건데 친모가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했거든요. 무슨 탄원이요? 이모와 이모부를 선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다은이의 친모는요, 결국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